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노벨 화학상 이야기인데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나노세계의 마법사들이라고 불리는 세면의 과학자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매일 보는 TV 화면을 말 그대로 마법처럼 색칠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집에 있는 QLED TV 보시면서 와, 어떻게 색깔이 저렇게 쨍하고 선명하지? 하고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네, 바로 그 비밀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양자점이라는 건데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나노 결정이에요. 빛을 받으면 스스로 아주 밝은 색을 내뿜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양자점의 색깔이 다른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이 오로지 그 크기 하나만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나노세계의 마법을 현실로 만든 세 명의 과학자, 세 명의 마법사들을 만나볼 텐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는 무려 40년에 걸쳐 이어진 아주 긴 과학 계주 경기 같았어요. 이야기의 첫 장을 열기 위해서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198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를 만나러 가야죠. 첫 번째 주자의 이름은 알렉세이 예키모프. 때는 1980년대 초고요. 장소는 철의 장막 뒤 구소련의 바빌로프 국립광학연구소입니다. 당시 예키모프는 오래된 스테인드 글래스, 그러니까 생유리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엔 계속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죠. 아니, 대체 어떻게 똑같은 물질로 만들었는데 이렇게나 다른 색깔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다가 마침내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X선으로 유리를 샅샅이 분석해봤더니 그 안에 숨어있던 아주 작은 입자들의 크기가 바로 색깔의 비밀이었던 거죠. 와, 이거 정말 엄청난 발견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입자의 크기가 우리가 보는 색깔을 결정한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둘을 연결시킨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원리는 아주 명쾌했어요. 입자가 작으면 파란색 계열의 빛을 내고 반대로 입자가 커지면 붉은색 계열의 빛을 내는 거였죠. 이것이 바로 인류가 처음으로 마주한 양자 구속 효과라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주 경기의 바통이 다음 주자에게 넘어갑니다. 무대는 지구 반대편 미국으로 옮겨가죠. 두 번째 주자는 루이스 브루스입니다. 1983년 미국의 유명한 벨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당시는 냉전 시대라 그는 철의 장막 너머에서 예키모프가 뭘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별개의 발견이었던 셈이죠. 브루스는 원래 태양 에너지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아주 우연히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액체 용액 속에 있던 입자들이 며칠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막 뭉쳐서 점점 커지는데 그러면서 용액 색깔이 서서히 변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브루스는 이 우연한 관찰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깊이 파고들어서 크기가 곧 색깔이다라는 이 놀라운 규칙이 단단한 유리뿐만 아니라 액체 속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걸 증명해냈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현상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브루스 방정식까지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하는 과학 법칙이 된 겁니다. 이제 나노세계에는 아주 중요한 기본 법칙 하나가 딱 세워진 거죠. 바로 크기가 곧 색깔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완벽해졌는데 이걸 현실에서 써먹으려면 아직 마지막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고 실용화의 문을 활짝 연 마지막 주자가 드디어 등판합니다. 마지막 주자는 1993년 MIT의 문지 바웬디 교수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이 바로 두 번째 주자였던 루이스 브루스의 제자였다는 사실이죠. 당시 과학자들이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크기가 색깔을 결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입자들을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그것도 아주 균일하게 만들 방법이 없네? 크기가 제각각이면 색깔도 막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거든요. 상용화는 정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였죠. 바로 이때 바웬디가 정말 기가 막힌 혁명적인 해결책을 들고 나옵니다. 바로 핫 인젝션, 우리말로는 고온주입법이라는 건데요. 방법이 진짜 기발해요.
먼저 용매를 펄펄 끓여요. 그리고 원료가 되는 물질을 주사기로 이 뜨거운 용매에 순식간에 콱 하고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입자가 정확히 같은 순간에 씨앗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출발선이 똑같으니까 결국 모든 입자가 똑같은 속도로 자라서 완벽하게 똑같은 크기와 색깔을 갖게 되는 거죠. 바웬디의 이 엄청난 발견 덕분에 인류는 드디어 원하는 크기와 색깔의 양자점을 마음대로 그것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겁니다. 이론이 드디어 현실 기술이 되는 정말 위대한 순간이었어요. 자, 이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이어진 위대한 과학 기주. 그 전체 그림과 영향력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980년대 예키모프가 유리 속에서 크기가 색이라는 씨앗을 발견합니다. 1983년 브루스가 이 원리를 액체에서도 증명하고 탄탄한 이론으로 만들죠. 그리고 1993년 바웬디가 마침내 완벽한 입자를 대량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날 그 열매를 우리가 TV나 최첨단 의료 영상 기술 같은 곳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결국 한 과학자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가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이 눈부신 TV 화면과 또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는 초정밀 의료 영상 기술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 세 과학자의 역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한 비유가 있어요. 예키모프는 씨앗을 찾았고 브루스는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설명했으며 바웬디는 마침내 모두를 위해 그 씨앗을 키워낼 수 있는 농사법을 완성했다. 정말 완벽한 요약 아닌가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험실에서는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과연 그중 어떤 것이 훗날 우리의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